그 기준이 없이 산다는 거는 사실은 바가지 쓰기 아주 좋은,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. 이 상황이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. 반갑습니다. 연금처럼 월세받게 해주는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. 오늘은 강남 꼬마 빌딩 바가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거예요. 이 영상은 사실 강남의 꼬마 빌딩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해요. 제가 상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봤고, 그리고 전해 듣는 일도 종종 있어요. 저렇게 결정을 해서 저 금액에 저걸 샀다고? 야, 진짜 너무했다. 막 소름이 돋아요. 와, 어떻게 저렇게 바가지를 씌웠지? 해도 너무했다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일단 최근 얘기부터 해드리면요,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일에 관련된 분의 지인이 강남에, 상세히 얘기하면 딱 알 것 같아서 좀 그런데요, 하여간 금액만 얘기할게요. 강남에 100억짜리를 샀어요. 일단 잔금까지 한 건 아니고 계약금까지 낸 거예요. 10억, 100억에 10%니까 10억을 냈죠. 이제 매수 계약을 한 사람이 사고 나서 매수 계약을 하고 좀 미심쩍었나 봐요. 그러니까 저와 일로 관련된 분에게 물어본 거예요. 듣고 나서 제가 직원을 보고 금액을 듣고, 와, 이건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어요. 냉정하게도 아니고, 제가 아무리 잘 봐줘도 정말 최대 80억? 정말 그것도 최대예요. 저라면 뭐 70억 중반? 그 정도면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, 그 정도도 좀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하여간 중요한 건 그거를 100억에 계약을 했어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얘기가 온 거예요. 직접 그분을 만나진 않았는데 고민이 엄청 많이 됐겠죠. 100억짜리 사면서 10억을 이미 냈는데,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10억을 날리는 거잖아요. 사면서 100억이 다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. 일부를 갖고 있고 그 나머지를 대출해서 살려고 하는 거죠. 자, 근데 내가 한 50% 있었다. 50억에서 10억을 계약금으로 냈어요. 10억을 날린다면 어떻겠어요? 20%, 내가 가진 건물을 살려고 하는 자금의 20%로 살려고 하는 건데. 엄청나게 속쓰린 일이에요. 근데 저는 그거 10억 날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. 아까 말한 그 정도 가치예요. 부동산의 가치가 그 100억짜리가 절대 아니라.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을 겪었냐면,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가치 평가나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. 있기 힘들어요. 처음으로 건물을 사면서 정확한 가치평가나 기준을 삼기가 극히 어렵단 말이에요. 그거 한두 달, 두세 달, 대여섯 달 다닌다고 해서 그 기준이 딱 쓴다?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예를 들어서 의사인 분이라면 누가 어디 아프다 증상 말하면 이 사람 어디 아파? 알 수 있죠. 그렇죠? 저는 몰라요. 제가 병원에서 한 달, 두 달 근무한다고 해서 누구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어디 아프다, 무슨 약 처방해야 된다, 이런 거 모르잖아요.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상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.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있다면, 아니면 내가 어떤 분야를 잘 알고 있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누가 질문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.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. 근데 그거를 너 어떻게 알았어? 설명하기가 어렵죠. 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. 근데 사실 몇십억짜리, 몇백억짜리를 사면서 그 기준이 없이 산다는 거는 사실은 바가지 쓰기 아주 좋은, 아주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. 거의 실수하기가 쉽죠. 매우 실수의 확률이 높죠. 근데 특히 더 실수하기 쉬운 상황은 뭐냐면, 지방에서 서울 와서 건물을 사는 분들. 특히나 강남에 대해서 뭔가 강남은 마치 많이 비쌀 것 같은데, 우리 지역이 이 정도니까 저기는 이 정도는 될 거야.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있잖아요. 뉴욕에 있는 물가 이러면 뭔가 막연히 멀게 느껴지잖아요. 그러면 가서 우리가 여행지 가서 바가지 쓰는 게 그런 거잖아요. 내가 생각한 거 이 정도 가격 같은데 여기서 그만큼 불렀어요. 그럼 그냥 사는 거잖아요. 근데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싼 거였던 거.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. 동남아를 가든 뭐 이 상황이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벌어져요. 그 상대방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예를 들어서 몇십억, 몇백억짜리를 계약한다는 거는 그 리스크가 매우 크죠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. 오늘 얘기 되게 깊게 얘기 들어갈 거니까요. 잘 들어보세요. 살려고 할 때 부동산을 통해서 보게 되겠죠. 그 부동산은 뭐 동네에 있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뭐 큰 부동산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. 부동산에 있는 분들의 입장, 그리고 나의 입장, 파는 분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볼게요. 나는 괜찮은 건물을 괜찮은 가격에 사고 싶어요. 무조건 싸게 사는 건 없어요. 파는 사람은 이왕이면 비싸게 파는 거를 원해요. 중간에 있는 사람은 뭘까요? 적당한 가격, 괜찮은 가격에 사는 거.
이 사람 비싸게 파는 거. 네, 이 두 사람에겐 가격이 중요해요. 물론 부동산의 가치도 중요하죠. 근데 가격이 없는 가치라는 건 없죠. 가치에 맞는 가격이 책정돼야 되는 거예요. 이 두 사람에게는. 그렇죠? 자,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할게요. 이 중간 사람에게도 이 부동산의 가격이 중요할까요? 가격은 중요치 않아요. 왜? 거래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해요. 물론 가격이 완전 맞지 않으면 거래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나요? 할 수 있어요. 그거는요. 이 사람도 부동산에 대한 가치 기준이 정확히 있을 때 가격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기준이 완전히 없거나 잘 모른다. 그때는 가격이 상관이 없어져요. 대부분 파는 사람은 가치보다 가격을 늘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. 대부분이 그래요. 근데 이 사는 사람이 이 가치보다 좀 낮게 생각을 해주면 그 사이에서 조정이 될 수 있죠. 근데 이 사람이 기준이 없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한 가격으로 딸려가게 돼 있어요. 사장님 그게 100억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 가격은 80억입니다. 나 그걸 안 팔아.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마음에 들어 해. 그러면 100억에 사는 게 맞다고 설득을 하게 돼 있어요. 이 중간에서는. 어쩔 수가 없죠.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반드시 사야 된다. 난 저 자리가 꼭 필요하다. 그럼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꼭 거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. 100억짜리가 강남에 딱 하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여기서는 가격이 상관없이 거래를 6개월 만에 하는 게 좋겠어요? 한 달 만에 하는 게 좋겠어요? 빨리 끝내는 걸 제일 선호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. 그럼 그 사람을 설득해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서 계약을 하게 돼요. 지방에 와서 서울이나 강남의 건물을 살 때 이런 경우가 네, 제가 한숨 쉬는 거 보면 아시겠죠.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진짜 그렇게 해서 계약했다는 얘기 들으면 막 소름이 돋아요. 와, 진짜 너무 심했다. 뭐 어제 상담 오신 분도 건물을 지으려고 9억을 사서 철거를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가격이 그렇게 막 잘 산 가격은 또 싸게 사지는 않았어요. 그리고 그거를 사면서 설계를 또 했는데 원하는 설계 뭐 1층에 어떻게 하고 2층 몇 층까지 짓고 이거를 하고 확인을 하고 샀는데 보니까 그 설계대로 되지도 않는 거였어요. 그거를 또 아는 사람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것처럼 된다고 해서 설계비까지 다 지불하고 그날도 제가 소름이 돋았는데 엄청 많이 바가지를 썼어요. 그것도. 근데 중요한 건 바가지를 쓰고 설계를 했는데 심지어 이거는 건축허가 안 나오는 설계예요. 법에 맞지 않는 설계를 한 거예요.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. 본인이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. 그런 분들은 저한테 반드시 상담을 오세요. 사기 전에 반드시 오세요. 상담 지금 광고야?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맞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. 제 상담료가 몇 천만 원, 몇 억 하지 않아요. 근데 그걸로 인해서 몇 억, 몇십억 손해보는 거 막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가성비는 없단 말이에요. 적어도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. 이건 맞다 안 맞다, 이건 사는 게 맞다 안 맞다, 이건 비싸면 이 정도가 비싸다, 이거 잘못된 가격이다,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. 그 누구도 주위에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다, 내 주위에 있다, 극히 드물 거예요. 사고 나서 상담 오는 분들이 있어요. 너무너무 안타까워요. 돌이킬 수 없거든요. 계약을 누가 사기쳐서 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했기 때문에 그건 돌릴 수가 없어요.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은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잘 되게 해주는 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일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분들도 간혹 있잖아요. 이 사람한테 최대한 많이 내가 돈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. 이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건 어떠냐면요. 보통 건물을 내놓을 때는요. 이 건물을 샀을 때 사준 부동산에 내놔요. 대부분 그래요. 건물 산 분들 아실 거예요. 그 사준 부동산에서 관리를 맡아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. 아주 많아요. 그러면 내놓을 때도 거기에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처 내가 상대하고 있는 부동산을 내놓는데 간혹 넓은 지역을 하는 부동산들에서는 건물 주인한테 전화를 해요. 그 사장님 얼마에 내놓으셨어요? 저희 부동산에도 내놓으시면 어때요? 이 사장님 어떨까요? 좋아요 하고 내놓을까요? 나는 얘기한 곳과만 거래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넓은 지역을 하는 데서는 어떻게 하냐? 사장님 그거 80억 내놓으셨는데 제가 100억 받아드릴게요. 신뢰를 깰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원래 기존 부동산과 20억이면 깨요. 대부분 현실이잖아요. 근데 이런 게 부동산 업계를 잘 아는 사람이나 저처럼 기준이 확실히 있거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런 거를 거래 안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이러한 부동산에서는 전국으로 광고를 해서 어떻게 하냐? 지방에 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거를 맞춰요. 본인이 복비 중개수수료 얼마 이상 받는 거에만 생각이 있는 거죠.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제가 사려고 했던 걸 못 샀던 적도 있어요. 120억짜리인데 갑자기 가격이 140억이 됐어요.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어떤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 가격을 그렇게 받아준다고 했다는 거예요. 와,
결국에 저거 바가지 씌우겠다는 얘기인데, 그렇기 때문에 건물 사실 때 강남에서 적어도 꼬마 빌딩이든 빌딩을 사실 때 정말 계약 직전이다, 이거 정말 근데 맞나 안 맞나 판단하기 어렵다, 이런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상담 반드시 오세요. 제가 그거는 정확히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제가 수십 번의 건물을 사봤고 건축을 해봤고 임대 관리를 하고 강남에서만 다 하고 있는데, 그런 거래들이 일어나는 게 참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. 누구의 돈도 쉽고 공돈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그 소수의 이런 사람들은 돈 있으니까 그냥 이 정도 사도 되지, 이런 생각을 갖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. 사는 사람이든 누구의 돈이든 그거는 저는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그리고 상담 신청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상담 안내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. 그게 아니면 전화를 하시면 돼요. 전화번호는 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 내용이 있는데, 건물을 이제 보러 다닌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건물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것도 뭐 1, 2년도 아니고 5년, 10년 동안. 근데 그 건물 사고 싶어서 기다렸다가 어쩌고 저쩌고 또 안 판다고 했다가 나중에 가격 올려서 또 산다고 했다가, 근데 이 사람이 또 가격 더 올리거나, 이거는요 살 수 없는 건물이에요. 자기 건물 얼마 정도 되나 이게 궁금해서 내놔보는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산다고 하면 가격 올리고, 그런 건물은 관심을 끄는 게 더 나을 거예요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, 이건 건물 주인분들에 대한 내용인데, 건물을 한 45억 하는 것 같아요, 내 생각에. 근데 부동산에서 한 40억 정도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시세보다 높아요. 거래가 안 돼요. 근데 시간 지나 보면 그게 거래돼 있거든요. 왜 그러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시세가 올라서 내가 생각한 금액이 된 거지, 내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데 거래되는 건 없단 말이에요. A급 건물은요, 나온 지 정말 길어도 한 달 안에 계약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몇십억에서 뭐 1, 200억 정도까지는 A급은 거의 한 달 안에는 계약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. 제가 경험한 건 그랬고요.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고민하고 하면서 실제로 똑같이 A급 건물을 저 같은 사람이 듣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이 들었을 때, 보통 사람은 이거 고민하는데 한 달 걸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틀, 3일, 길어야 3일 안에 결정이 나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살려고 하면 그건 없는 거죠. 건물 처음 사는 사람들은 몇백억짜리 건물을 이틀, 3일 안에 결정하기 어렵거든요. 두근두근 해가지고 처음에. 이해하실 거예요, 무슨 말인지.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살 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. 그리고 그냥 강남이라고 해서 너무 크게만 생각하고 내지는 내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. 이 얘기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. 가치평가가 반드시 수반돼야 돼요. 저와 상담 오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은 제가 올렸던 영상들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래도 한번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제가 오늘은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어요. 근데 왜 그러냐면 내 돈이라면 하면서 막 너무 막 이게 소름이 돋고 막 화나요.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쓴 돈과, 사기까지는 아니죠, 몰라서 바가지 쓴 돈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. 내가 쓰려고 쓴 돈과 이거 몰라서 당한 거. 그래서 제가 감정적으로 막 좀 그러기도 했는데요. 건물을 사신다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자산 어느 정도 모았는데 이 모으기까지도 힘든 과정과 시간, 노력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순간에 누수가 많이 난다면 그거 정말 억울한 일이잖아요.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라면 그 부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준을 꼭 잘 잡은 상태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. 네,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